네, 저기 화면을 조금만 제가 제 컴퓨터 상에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이 잘 보이시겠죠? 네, 저기 어, 이론 세팅하에서 발표한 거 처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어, 23번 영상에서 그 분해 작용의 정의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분해 정의, 그러니까 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대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올빗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케일리 정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오늘 발표를 뭐를 준비했냐면요. 그 그룹 액션을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봤을 때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어디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지도 잘 감이 안 잡히고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어, 이 그룹 액션을 실제로 어떤 문제 해결에 써먹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침 이제 이번 이제 발표에 좀 써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마침 만들어 놓은 자료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파일로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거 만들고 지금 몇 시간 전에 만들고 한번 시작해보는 건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채팅이 오면은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채팅을 띄워놔야겠다. 네,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그,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해 작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경우의 수 세는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말을 거창하게 해서 조금, 관심을 끌어보자면, 이제 대칭을 활용해서 세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김도경 박사님이 뭐 이제 이렇게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룹 액션 같은 게 이제 경우에서 세는데 막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한 문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렇게 그 정사각형 네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2 곱하기 2 체커판이라고 제가 이 물건을 부르겠습니다. 이 체커판을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칸을 이제 색칠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칠은 이제 흰색으로 칠하든가 검정색으로 칠하든가 안 칠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각 칸마다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만들 수 있는 체커판이 몇 개냐 이 물어보면은 직접 세보면은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모든 선택지를 다 세보면 1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쵸. 사실 이 그림은 탭으로 그려봤는데 한번 잘하고 싶어서 직접 그려본 거고요. 어, 그, 좀 더 작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16가지를 직접 그려보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16가지라고 대답을 하는 것도 일견타당하지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만들어 온 발문은 만들 수 있는 체크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만들 수 있는 체크판이 몇 개냐라고 할 때 예컨대 어, 이 뭐 이거랑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체크판이 어떤 실제로 물건이라면 살짝 돌려가지고 보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음, 좀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16가지 경우들 중에서 회전하거나 뒤집어서 같아질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으로 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것도 그냥 눈에 보이니까 세보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가 한 묶음이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총 6가지라는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이제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살짝, 살짝 문제를 조금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3 곱하기 3 체크판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어, 방금 했던 방법을 하기 약간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총 몇 개를 해야 되냐면 2에 9제곱을 해야 되니까 512개고, 마침 최근에 제가 짤을 주워가지고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겠죠? 이거 굉장히 우연히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친구분이 이 그림을 공유하셨길래 냅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8 곱하기 8 체커판을 칠하는 방법 몇 개냐라고 하면 이게 64제곱개니까 이거는 뭐 이런 화면에 담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니까 우리가 무언가 뭐랄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설득이 되겠죠. 근데 음,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이 8 곱하기 8 체크판 같은 사이즈에서 이 숫자가 좀 너무 크다면 이제 3 곱하기 3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이 회전하거나 돌려서 같은 것은 하나로 본다는 그런 관점 하에 총 몇 가지의 체크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다름 아닌 그룹 액션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 결국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정리는 이제 번사이드 보조 정리라고 부르는 번사이드 렘마 이렇게 부르는 어떤 정리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액션을 통해서 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어, 사실 이제 제가 그룹 액션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정의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 프렐리라는 그 좀 쉬운 대수학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버전을 그대로 한번 써봤는데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 채널에서 이제 소개했던 거는 이제 요 노테이션이 좀 더 걸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룹 액션이라는 거는 그룹 액션 영상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살짝 소개를 해보면 그 G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룹을 필요 없는 그냥 이미의 셋이 하나 있는 겁니다. 셋, 뭐 A가 있을 때 그룹에서 원소 하나하고 셋에서 원소 하나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페어를 받는 거죠. 그룹의 원소 하나, 집합의 원소 하나 이걸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는 집합 A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 분의 원소 하나 어, 이거 써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분해에서 원소를 하나 받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받아가지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다시 그 집합의 원소를 집어넣는 이런 함수인데요. 근데 이런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룹 액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항등원과 이제 그러니까 항등원과 집합 X의 원소를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분의 원소로서는 항등원을 받아왔으면은 반드시 그 X를 항등원 E와 집합원소 X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아웃풋은 그냥 X로 쌓아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군에서 먼저 연산하고 그 연산 결과물하고 X하고 이제 그 그룹 액션으로 보내면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연산의 순서가 이제 잘 결합 법칙은 아니지만 결합적으로 이렇게 잘 어, 어울리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요구합니다. 음, 그 이제 김도경 박사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용어를 또 쓰셨었냐면 이런 용어도 쓰셨거든요. 그룹 액션은 다른 게 아니고 집합의 원소를 옮겨주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잘 보면 이제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리고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에 그룹 액션을 탁 그 그룹의 원소 하나 매겨가지고
또 다른 집합의 원소를 보내는 거니까, 어, 정말 말 그대로 X의 원소를 그룹의 원소를 이용해서 다른 X의 원소로 탁탁탁 옮겨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가 항등원으로는 이제 옮기는 안 옮겨진다. 그러니까 항등원이 이제 임의의 원소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거고, 그리고 분해 원소의 연산하고 그리고 그룹 액션하고 이렇게 결합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를 요구하는 괜찮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프렐리나 더미푸시나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기술돼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뭐냐 영상에서인지 김동현 박사님이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룹 액션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조금 그 랭이라는 서지랭이 엄청 두꺼운 대수학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룹에서 어, 집합 S의 그 퍼뮤테이션 그룹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을 그룹 액션이라고 한다라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정의하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상 똑같은 말이라는 거를 이제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 수는 있는데 제가 본 다른 책에서는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조합론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서는 랭 버전의 정의는 이제 극도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정의가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슬쩍 까던데 가끔씩 이렇게 극도로 추상화된 형태의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스테이트를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룹 액션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 그룹 액션을 처음 봤을 때 일단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름도 좀 뭔가 친숙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작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어로 그 책을 봤었는데 분해 작용이 뭐야 도대체 뭐 액탄당이 뭐야 이게 참 많이 안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이게 좀 더 잘 와닿게 했던 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마음에 잘 안 와닿고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룹 액션의 정리 이러하다라고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룹 액션이 저렇게 정의됐을 때,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군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집합이 있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다가 그룹을 이렇게 엮어서,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룹을 엮은 다음에 G, 그러니까 A에다가 이 그룹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 그러니까 도메인이 아니지. 코도메인이 A가 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G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건데, 꼭 A 전체가, 전사라는 단어는 좀 안 맞긴 한데, A의 모든 원소가 다 그 대응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A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나요? 항등원이 임의의 A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 네, 그러네요. G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게 그룹 액션인데 만약에 항등원 1을 받아오면은 얘는 반드시 그냥 A로 가는 게 네네. 그룹 액션에 만족시켜야 생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레인지랑 코도메인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마치 그냥 원래 자기 자신대로 가는 거니까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1번 음, 조건이 어떤 구조를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뭐 일단 설명을 네. 들어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룹 액션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요거 약간 예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1번 명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조금 공유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룹의 원소가 꼭 이제 집합 A의 원소를 옮겨주는 버튼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A하고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를 하나 받는데 거기에 이제 그룹의 원소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걔를 두 개 붙여가지고 새로운 A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집합 A의 원소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군의 원소들이 이제 A를 이동시키는 버튼인 거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A가 집합의 원소가 다른 데로 탁 옮겨지는 건데 그 항등원은 안 옮긴다라는 이제 조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항등원이라는 버튼을 안만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 이 화면상에서 1번 조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해 원소고 내가 분해 원소 중에 G1, G2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G1과 G2가 만나가지고 G1과 G1과 G2가 연산된 결과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G1 있고 G2 있고 G1 결과물인데 이제 여기에 어, 그 A라는 어떤 그 집합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1번 조건을 잘 보시면은 이게 이거거든요. A를 G2로 먼저 탁 G2라는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A를 이동시켜요. 그러면 그, 그 G1 아니, G2.A라는 원소로 얘가 이동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 가로 안의 의미인데 그 결과물은 다시 A의 원소니까 얘를 G1이라는 버튼 가지고 또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또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G2로 이동시키고 이 결과물을 다시 G1으로 이동시키면 그 결과물은 G1에 G2.A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린 거는 A라는 원소를 G2 가지고 이동 한번 시키고 그걸 다시 G1으로 또 다시 이동시킨 그 두 스텝을 밟은 건데 이렇게 이동시킨 거랑 뭐랑 똑같다라는 주장이 있냐면 그 G1과 G2를 먼저 연산시킨 다음에 G1 곱하기 G2라는 원소 가지고 A를 한 번에 이동시키는 G1, G2를 태워가지고 이동시킨 거는 아마 G1, G2 다 A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요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걸 보다 보니까 느낌이 마치 그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갖고 그 다음에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가지면서 그 원소들이 그 닫혀 있는 어떤 군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 사실 오늘 가져온 예시가 사실 정확하게 이제 군은 함수도로 만든 군이고 그렇죠. X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룹 액션이 되게끔 이제 가져온 예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수들의 모임은 뭐 군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연산도 함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G를 앞에다가 곱한다는 것을 일종의 연산 또는 일종의 함수라고 본다면 그 그림이랑 딱 1대1로 매칭이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져온 그 군은 그 D4 정사각형의 대칭군 가져왔어요. 이게 음, 이제 함수잖아요. 1대1 함수인데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기 한정선 선생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저 연산 닷의 정체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그룹 액션의 어떤 그 함수 값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얘를, 이제 이 더미풋 노테이션에 따르면, 어, 그 G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어떤 함수가 그룹 액션인 거고, 이때 이제 그, 그 함수니까, G 곱하기 A에서 이제 페어를 하나 받아올 거고, 아웃풋을 아마 이 함수값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표현 안 하고 요 아웃풋을 그냥 이제 관습상 이렇게 표시하기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예, 여기서 약속한 기호. 왼쪽에는 그룹의 원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파의 원소가 있는 그 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액션 노테이션은 책마다 다르게 막 씁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버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 그룹 액션에 관한 1번과 2번에 대한 그런 약간, 뭐, 아직은 좀, 뭐랄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느낌만 좀 잡고 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항등원은 그대로 두는 거고, 어, 그 그룹을 연산시킨 결과물로 이동시키는 거나, 아니면 그 그룹 연산할 때 썼던 그 원소들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거나,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좀 생각하는 거고, 이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써지는 버전은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이 군의 작용하고 세마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조금 여전히 의문인데 사실 근데 그, 그 유튜브에 그 조건희 교수님 영상을 보면 그 그룹 액션이 그 기하학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게 된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막 설명하실 때 중간에 그룹 액션의 예시 막 들어주면서 막 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아 이건 그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은 저는 세마기 관련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그룹 액션의 진면목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제가 이 구체적인 것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본 내용이냐면요. 이게 그 매튜 맥컬리라는 어떤 그 미국의 수학자분이 또 공유했던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많이 와닿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놓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해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강의 노트 다 공개가 돼 있을 텐데 네, 정확하게 이제 2022년 가을에 현대대수 수업에 썼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고요. 그리고 그 체크업한 예제는 그 조합론 책에서 그냥 예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얘기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봤었던 이제 저는 요번에 이걸 D4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대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 90도 회전을 예컨대 저는 이제 로우로 쓰고 그리고 가로축 반사를 시그마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D4는 원래 8개의 원소가 있는데 8개의 원소는 로우하고 시그마의 적절한 연산으로 다 표현된다는 것을 몇 번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D4는 이제 그룹 액션에서 써먹을 그룹이고요. 이제 D4는 뭐냐면 어, 이 정사각형의 대칭을 갖고 있는 그런 군이죠. 그러니까 D4의 원소는 이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대칭인데 이 대칭을 이용해서 세마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 체크업판 혹은 8 곱하기 8 체크업판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 가져왔던 문제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회전하거나 뒤집어서 일치할 수 있는 거는 같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D4가 갖고 있는 대칭이 사실 회전하거나 뒤집는 그런 대칭이니까 왠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가지고요. 군을 D4로 택하고 그리고 집합 X를 제가 여기서 가져온 이 7개의 체크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G는 D4로 잡고 이 D4가 이 정사각형 체크판들에 작용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D4에 있는 항등원들은 얘들을 다 고정시킬 거고 예컨대 이제 그 이제 음,
어떻게 볼까? 이, 이 두 번째 그 체커판을 뭐 90도 회전하는 그 D4의 원소 가지고 이제 액트하면, 작용시키면은 얘가 90도 회전 탁 돼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탁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는. 한 번 더 회전시키면 얘는 다시 일로 올 거고. 그러니까 그룹 액션이 이 집합 X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그룹의 원소들로 막 옮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 어, 이 그 그룹 액션 그 영상에서 이 그룹 액션하고 관련해서 되게 몇 가지 그 그룹 액션이 정의됐을 때 나오는 물건들을 막 영상에서 소개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제 영상을 안 보셨을 수도,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정의를 일단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X가 요 이제 체커판 중에 하나일 때 어, 층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rbit of X라는 어떤 집합을 하나 생각하거든요. 얘는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된 집합이냐면 G.X 그리고 G는 그룹 G의 원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X의 궤도 혹은 어, X의 올빗 이렇게 부릅니다. 좀 그럴듯한가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X라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내가 옮기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얘를 이제 그룹의 원소 가지고 하나하나 다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액션을 다 취해보면 이제 다시 집합 X 안에 계속 이렇게 막 원소들이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올 텐데 그걸 다 모아놓는. 그래서 아까 그 예컨대 이제 이 음, 두 번째 체크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그룹의 원소 D4 가지고 막 이동을 시키면은 얘는 그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 어떤 대칭을 가져도 다 여기 두 개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 그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치르는 이 원소의 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번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얘 같은 경우는 90도 회전하고 그리고 가로축 반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액션을 취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묶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 이렇게 한 묶음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궤도고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칠해진 안 칠해져 있는 거는 그냥 계속 자기 자신으로 픽스되기 때문에 얘 혼자만 이제 궤도를 형성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궤도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경우의 수 세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경우의 수 세는 문제에서 궁금한 게 궤도가 총 몇 개가 나오냐 이게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회전하거나 대칭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니까 이게 결국 제가 소개한 문제상에서 어, 하고 싶은 거는 궤도의 총 개수를 세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기획자님,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YS 톤입니다. 지금 그 전부 16개 중에서 7개만 가져오셨잖아요, X.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은 16개 중에서 잘못 가져오면 얘가 전부 다 안 옮겨갈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만 딱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그룹 액션이 정의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다는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정의가 안 되죠. 이 D4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회전시키고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옮겨준 게 다시 X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합 X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같은 오빗 안에 있는 놈들은 한꺼번에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거로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 네, 지금 예시에서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예시는 저희가 이제 체커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체커판 중에 제가 예시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만 가져온 건데요, 일부러.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무렇게나 가져오면 안 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게 이 그림 자료인데 이거 이제 그때 제가 실수로 하나를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가지고 아 이제 이걸로 액션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어, 이게 실제로 그룹 액션 안 만들어져가지고 막 정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X는 잘 잡아야지 진짜 액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룹 액션이 주어지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합 X의 각각의 원소마다 올빗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올빗은 우리가 경우의 수 세는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볼 물건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하나는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역시 이번에도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어, 스티빌라이저 오브 S 제가 이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S 오브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룹 G의 원소를 모으는 건데요. 얘는 어떤 조건 충족시키는 거냐면 X를 고정시키는 그룹의 원소들을 모아요. 이걸 이제 X의 스티빌라이저 혹은 안정자 부분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의 원소잖아요. 그룹의 원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건희 교수님이 그 강의에서 해주셨는데 얘가 실제로 G의 서브 그룹이 됩니다. 서브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룹 G의 각각의 원소마다 제가 이제 픽스 오브 G 혹은 그냥 간단하게 F 오브 G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집합을 뭐로 정의할 거냐면요. X의 모임인데 이건 이제 집합 X에서 가져온 X들의 모임인데 뭐냐면 분 G에 의해서 풀어낸 X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빌라이저나 픽스나 둘 다 그 요런 등식으로 똑같은 등식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룹에서 원소를 가져온 거고 하나는 집합에서 원소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 가지고 경우의 수 세는 문제를 설명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네. 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쓰려고 준비해놨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음, 그, 제가 아까 버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 D4의 원소는 90도 회전하고 가로축 반사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90도 회전하고 가로축 반사를 적절하게 섞어서 모든 대칭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D4의 원소들로 이 7개 그 제가 X로 세팅한 이 7개의 원소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비유적일 수 있지만 90도 회전시키는 걸 빨간색 버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로축 반사시키는 걸 파란색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게 그룹 액션을 원래 살펴보려면은 뭘 해야 되는 X의 각각의 원소마다 그룹 G의 각각의 원소가 어떻게 액트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시에서는요 90도 회전하고 가로축 반사 즉그 빨간색 버튼이랑 파란색 버튼이 X의 각각의 원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룹 액션에 사실 그
결합적으로 잘 어, 버튼이 잘 작동한다는 그 가정 때문이거든요. 아까 그 살펴봤던 이 남았을 건데 여기 요 조건 이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소 각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모든 군의 원소 G에 대해서 이 모든 원소 A와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그룹의 모든 원소 G와 집합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G.A의 결과물을 살펴보는 게 그룹 액션을 원래 보는 거지만 그런데 현재는 군의 원소가 그 로우와 시그마라는 두 개의 원소로 다 생성되고 그리고 로우와 시그마로 생성되는 이 군은 어, 이게 있구나. 이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방식으로 임의의 군의 원소에 대한 그 액션의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시에서는요, 그 로우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각각 X의 원소들이 어떻게 옮겨지는지만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90도 회전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요 사각형에 대해서는 요 체크판에 아무것도 안 치는 체크판은 빨간색 그 로우 가지고 이동시켜지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2, 4분면과 4, 4분면에 칠해져 있는 이 체크판은 빨간색 버튼 즉 90도 회전시키는 원소 가지고 액트 시켜주면 이렇게 이동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동된 결과물은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이동시켜주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어, 나머지 것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되겠죠. 빨간색 90도 회전으로는 이 집합 X의 원소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즉 가로축 반사 가지고 이 각각의 원소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하고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반사니까 쪽은 이렇게 하나 옮겨지고 얘는 다시 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사실 이 빨간색 화살표랑 파란색 화살표를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D4의 그냥 임의 원소의 이동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올빗의 개수고 올빗이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같은 화살표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 묶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관찰을 해봤고요. 음, 네, 이것도 그려본 건데 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표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그 픽스드 포인트 테이블이라고 그 이제 제가 참고한 강의 노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 테이블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G.X equal X를 충족시키는 이 X가 액트 돼서 X 자기 자신으로 가는 고정되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이 표에다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하는지는 일단 결과를 보면 좀 우리가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D4의 원소 중에 이 항등원으로 표현한 이 이오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고정시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표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90도 회전하고 이 원소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90도 회전이 이 직사각형 판했을 때 픽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이 90도 회전은 물론, 어, 얘만 픽스 시킬 거고 아무것도 픽스 못 시키겠죠. 다 픽스 안 되고 이동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행을 살펴보면 이제 로우 제곱 같은 경우는 180도 회전이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고정시킬 거고 첫 번째 열은 그냥 다 고정시키면 될 거고 그 다음이 18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픽스 시키죠. 얘 픽스 시키고 얘도 픽스 시키고 나머지는 픽스 못 시키고 맞나요? 괜찮죠? 네. 그리고 로우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90도 회전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도 아무것도 픽스 못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 반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쪽 가로축 반사. 가로축 반사는 어, 이렇게 픽 그리고 이렇게 픽스 시키고 이렇게 픽스 시키 됐네요. 이렇게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위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건 이제 뭐죠? 이게 90도 회전시키고 180도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 그 가로축 반사시킨 거니까, 되게 되네요. 얘는 일단 틀릴 수 있는데, 요 대각선에 대한 대칭 맞나요?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으면, 로고 가지고 한번 이동시키면은 1, 2, 3, 4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가로축으로 한 번 더, 시그마 가지고 이동시키면 얘가 1, 4, 2,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 사선 방향으로 대각선 대칭 맞죠? 네,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걸 해보면 여기 픽스되고 어, 여기도 픽스되고 나머지는 픽스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보면요. 네, 제가 짠 채워왔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잠깐만 감상을 해볼까요? 혹시 이제 뭔가 이제 느껴지는지. 일단 아까 그 스위치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눠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혹시 이제 뭔가 발견되는 성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개수가 같다? 음, 어떻게 개수가 같은 거죠? 체크된 개수가 각 옵이 네. 돼서 같다? 아, 예. 그 일단 이 표를 봤을 때는 네, 이 표에서 완전하게 맞는 말. 올빛 각각에 속하는 온도에 대해서 그 세로열에 체크된 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이 네. 올빛에서 그죠? 요 세로로 보면 여기 네 개면 여기도 네 개고 여기 네. 두 개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는 아, 거죠.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아, 저거였습니다. 아, 자, 다 합치면 네, 8개, 여기 8개, 여기 8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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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되는 건지 여기서만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사실은 항상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있을까요? 그, 이제, 라그랑지 정리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그,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겸 한번 해보면, 그, 잠시만요. 그 X가 집합 X의 원소일 때, 그 스티빌라이저 오브 X가 그룹 G의 서브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빌라이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뭐 각각의 열, 뭐 예컨대 요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각각의 열에서 요 체크된 거에 해당하는 이 그룹의 원소들이 만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군의 원소의 개수는 D4의 원소의 개수에 약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딱 맞고요. 그러니까 세로 열을 봤을 때는 8의 약수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테빌라이저가 G의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강성 선생님이 살펴보신 관찰을 어, 조금 써보면요.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지금 이제 요 세 번째 열에 있는 얘를 X라고 듣고요. 그리고 음, 그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게 강성 선생님 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올빗 오브 X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어, X의 스티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가 그룹 G의 원소의 개수와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봐셨던 관찰이랑 관련견이 있죠.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 묶음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4 해가지고 8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요 4개짜리 이쪽 9에서 보면 올비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여기 4 곱하기 2 해가지고 8. 여기는 1 곱하기 8에서 8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관찰들이 약간 혼재돼 있긴 한데 이 관찰을 토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그 스위치보드 다이어그램은 제가 여기 화살표를 표현했던 이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올빗의 개수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에서 어, 보고 싶은 거는 이 묶음의 개수, 이 올빗의 개수를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하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글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 오rbit of x를 각각의 x에 대해서 다 모아 놓으면 얘가 이제 집합 x에 서브셋들이 모여 있는 게 되잖아요. 오rbit을 다 모아 놓은 집합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좀 공란이 있는 대로 옮겨가지고 예, 음, 예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옵니다. 음, 여기 쓰려고 했던 거고. 일단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음, 제가 방금 썼던 거는 orbit of x들의 모임. 이 집합을 생각해 보면 얘가 집합 x를 분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게 와닿으시나요? 궤도라는 건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동시켜서 계속 돌게 만드는 거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겹치면 그냥 다 겹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이거 간단히 그냥 OX 올빗을 OX라고 쓸게요. 여기도 이제 여기 간단하게 그냥 OX 이렇게 쓸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OX하고 OY가 일치할 필요 충분 조건이 OX하고 OY가 공유하는 원소가 있다.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네. 그 이제 이쪽 방향은 자명하고 반대 방향이 이제 조금 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공유하는 원소가 하나로 있으면은 그 두 올빗은 똑같은 올빗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올빗이 그 집합 X를 분할시킨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어, 이 올빗 안에 같은 올빗 안에 엮여 있는 거는 일종의 동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어, 동치 동치류를 만들어주는 좀 분할시켜주는 그런 거라는 걸 이제 하나 관찰할 수 있고 첫 번째 관찰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스티빌라이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짜 S of X로 쓸게요. 얘가 G의 서브 그룹이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 G의 어, 역시 이 서브 그룹 가지고 G를 이제 파티션 시킬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레프트 코젯들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음, 그 G의 S of X 그리고 G 이렇게 쓰면 이제 X의 스티빌라이저의 레프트 코젯들의 모임이 돼서 얘도 그 G를 이제 분할시키는 분할이 되겠습니다. 네, 말 되죠? 네.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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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번사이드 보정률지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어,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X의 올빗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하고 S의 어, 스티빌라이저로 만든 이 그 G의 레프트 코젯들의 원소 이거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의 올빗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여기 위에서 보면 이제 결국 이 각각의 오빗이 있고 그 오빗 안에 X의 원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X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원소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 X를 픽스 시키는 그룹들의 모임, 분의 원소들의 모임인 스티빌라이저 가지고 G의 그 코션트 셋을 만들어주면 그 원소의 개수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왼쪽은 집합 X의 그 오빗의 원소의 개수를 봐야 되는 거고 우변은 그 쿼션트 셋의 원소의 개수를 봐야 되니까 조금 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증명은 되게 쉽거든요.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근데 그 권희 교수님이 증명을 해주셨나 모르겠어요. 그 X의 오빗에서 그 X의 스티빌라이저의 쿼션트 셋으로 그 쿼션트 셋 영어가 맞나요? 아무튼 그 레프트 코셋들의 모임으로 가는 함수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여기는 임의 원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밭 표기를 유지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원소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뭘로 보내면 되냐면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보내주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이걸 이제, 그, 픽스 테이블에서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픽스 테이블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예컨대 여기에서 보면, 여기 오빗 안에 들어있는 그 오빗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4고요. 그 다음에 얘를 x로 두면은 x의 스테빌라이저는 원소가 두 개일 건데 이 스테빌라이저 원소 두 개 가지고 만든 쿼션트 셋은 네. 포셋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겠죠. 8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라그랑지 정리 증명할 때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런 등식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봤던 이 관찰에서 바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너무 빨라서 웃음 막히긴 한데 이, 그 유한군 G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X에도 유한집합을 걸어야 되나?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X도 유한집합이라고 가정 걸고 G가 X에 액트한다고 할 때 G의 원소의 개수를 라그랑주 정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그,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등식이 성립했잖아요. 맞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 라그랑주 정리에서 증명했던 게 뭐냐면 그, 음, 이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서브 그룹으로 만든 레프트 코젯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 원소의 개수가 일치하는 걸로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젯들은 항상 똑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G를 다시 파티션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등식이 라그랑주의 정리를 증명할 때 이제 확인했던 등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봤던 그, 어, 요 관찰에 따르면은 이 쿼션트 셋의 원소의 개수를 오빗의 원소의 개수로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오빗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이게 성립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여기서 아까 막 봤잖아요. 여기서 맞을 수도 있지만 보면 4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고 2 곱하기 4 해서 8이고 1 곱하기 8 해서 8이고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제가 이제 좀 서툴러가지고 혼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찰해 볼게요. 뭐를 관찰하고 싶으냐면 음, 내가 여기 표시를 해놨구나. 이걸 어, 보면 이제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예. 그,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어, 그러니까 하나의 오빗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오빗이 총 몇 개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오빗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그 X의 스테빌라이저의 개수를 알면 오빗의 크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물론 그 G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런데 오빗의 개수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직 모르겠죠. 근데 오빗의 개수가 그냥 제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 틀릴 수도 있는데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오빗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맞나요? 뭐 이게 대답은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약수의 개수라는 게 혹시 무엇의 약수의 개수를 그, 의미하시는 그 그룹의 크기의 약수의 개수를 말하는. 아, 근데 약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런가요? 그,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 지금 갖고 온, 제가 가져온 요 예시 보면, 네. 아, 그, 약수의 개수는 아니구나. 아, 네네네. 그 네네. 올빗은 3개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네, 아직 약간 요원해 보이긴 한데, 네. 네, 그죠. 아, 네, 네. 제 G의 크기를 8이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예,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알고 싶은 게 올빗의 총 개수고, 올빗의 총 개수를 알아내기 위한 단서를 이제 막 찾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음, 그 어떤 도형이 속한 올빗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그 도형을 고정시키는 대칭의 개수, 즉 스티빌라이저의 개수를 곱해주면 분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분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지금 얘를 이 등식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어, 어떤 도형이 속한 그 올빗의 크기를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 도형을 고정시키는 분의 원소를 곱해주면은 전체 분의 원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등식을 들고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등식이 음, 분의 원소의 개수는 올빗의 원소 개수 곱하기 스티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x는 여기서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x는 이제 아무거나 택해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체크판에 그냥 번호를 편의상 붙여볼게요. 1, 2, 3, 4, 5, 6, 7까지 번호 붙여놓고 각각의 x마다 스티빌라이저의 개수를 세가지고 그냥 다 더해버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는 그 일단은 제가 조금만 계속 썼다 지웠다 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묶음을 일단 좀 크게 해놓고 음, 여기서는 스티빌라이저가 여기서는 총 8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서는 4개, 두 번째 열에서는 4개, 세 번째 열 4개, 여기서는 2개, 여기 다 2개겠죠? 일단 이거 다 다음 몇 개죠? 24죠, 24. 24. 네, 24고, 그게 이제 당연히 앞선 관찰에 따르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군의 원소의 배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그, 예컨대 2번에서 생각해 보면은, 2번에 들어있는, 어, 그러니까 2번을 픽스하는 스티빌라이저 원소 개수는 4였고요. 그죠? 이 4 곱하기 2를 하면은 8이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3번도 마찬가지로, 그, 3번이 들어있는 오빗의 개수는 2고, 3번을 고정시킨 스티빌라이저의 원소 개수는 4니까 8인데, 여기 곱해주면 8인데, 지금 한번 이 숫자들 한번 이어보자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세로로 다 더한 거, 이걸 합친 걸 생각해 보면 얘가 값이 뭐냐면 24입니다, 24.
24고 얘가 분의 원소의 개수인 8로 나누면 오빗의 개수인 3이 나와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서 합쳐갖고 24가 나온 거잖아요. 한 오빗이 번씩 세 개 말씀해 주세요. 있다. 오빗이 세 개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8개씩 해서 38이 24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 그 24는 제가 그냥 요 세로 열로 그냥 다 더해가지고 나온 수. 24.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게 지금 이 오빗의 종류가 세 개다라는 거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38이 24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개의 오빗을 다 이렇게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네. 아, 제가 지금 끊겨서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예. 그 말씀을 멈추신 줄 알았어요. 제가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다시 예,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지금은 오빗의 개수가 세 개인지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각각 오빗에 있는 것들에 이제 스테빌라이즈 해가지고 하면 8개 전부 그 오빗에 있는 거 다 곱해서 나오면 각각이 8개니까 38이 24. 3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3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는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숫자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네, G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8로 나누면, 원래 3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구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싶었던. 네, 제가 이걸로 뭐 지금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지금 예. 이 표를 관찰해서, 사실 이제 답을 알고 있죠. 3이라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이랑 뭔가 연결 지어서 여기서 뭔가 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제가 아, 지금 뭐 지금 승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을 구하는 이 3이라는 값을 찾는 공식을 지금 제가 선언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림에서 이미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표에서 뭔가 연결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써볼게요. 그러면 공동을 줬으니까 지우고 어,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 그 여기 보면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이쪽 열을 볼게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만 들어있는 오빗을 보면 이 오빗의 원소의 개수는 사실 1이고요. 이 1을 스티빌라이저의 그 원소의 개수 8로 나누면 어, 어, 그, 음,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을 거꾸로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다시, 잠깐 좀 버벅였는데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오빗에서 그, 스티빌라이저의 원소 개수 8이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8을 오빗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식을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서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열에서는 그 스티빌라이저 원소 개수 4인데요. 이게 오빗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 2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서도 이렇게 해보고요. 네 번째 열에서는 어, 그 스티빌라이저 원소 개수 2고 얘를 4로 나눠볼게요. 여기 2를 4로 나눠볼게요. 2를 4로 나눠볼게요. 2를 4로 나눠보면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약간 좀 버벅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 그 뭐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뭐냐. 아까 말씀 나왔던 거 24를 8로 나눴다. 요 말을, 어, 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뭔가 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빅 그룹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 스테빌라이저가 각각의 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봤던 관찰 중에 같은 오빗에 들어있는 것들은 스테빌라이저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오빗에 들어있는 X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열의 스테빌라이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에서는 스테빌라이저가 8개 있고, 두 번째 묶음에서는 스테빌라이저가 4개씩 있고, 세 번째 묶음에서는 2개씩 있죠. 그죠? 그리고, 어, 그, 그 들어있는 개수에다가 오빗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곱해주면 결국 각 묶음에 들어있는 체크 표시의 개수가 다 나오겠죠. 음. 근데 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의 개수의 전체 개수가 24개인데 이 24개라는 요 값하고 오빗의 어, 그 오빗의 총 개수 우리가 알고 싶은 그 3이라는 개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가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요. 뭐를 썸메이션 했는데 x 각각의 원소 x마다 스티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를 세 가지고 다 더해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 24라는 값인데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는 이게 세묶음이랑 엮기를 시키려면 얘를 8로 나눈 값이랑 뭔가 엮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팔로 나누는 건 너무 자기적이다 이런 그 지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스티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하고 오빗의 원소의 개수의 곱이 군 전체 G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유도해보고 싶은 식은 뭐냐면 그 아까 봤던 그 스테빌라이저의 총합, 각각의 X마다의 스테빌라이저의 총합에 분의 원소를 나눠주면 얘가 오빗의 총 개수,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음,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 지금 결국 이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 세는 거는 이 테이블에서 체크 표시들이 총 몇 개냐를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게 좀 사이즈 큰 체크판 3 곱하기 3이든 8 곱하기 8이든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표는 어떻게 그려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사각형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회전하거나 뒤집는 거는 D4 가지고 회전하거나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체커판의 사이즈가 커지면, 즉 X의 사이즈가 아주 커지면 열의 개수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의 개수가 엄청 정말 셀 수 없을 굉장히 긴 그런 표를 생각하는 가운데 체크 표시의 총 개수를 세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체크 표시의 총 개수는 이게 그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로로도 셀 수 있고 세로로도 셀 수 있는 거잖아요. 말 되죠? 네. 개수 이렇게 하나씩 세도 되는데 가로로 셀 수 있고 세로로 셀 수 있는데 이 사이즈가 X가 커진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둔다면 세로 열 하나씩 세는 방법보다는 가로 열을 약간 스마트하게 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 이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를 세는 그 됐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 등식을 왜 확인하고 싶냐는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올빗의 총 개수고 올빗의 총 개수는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를 알면은 분의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등식이 참이라면 그런데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는 요 식의 정의상 보면 이제 세로로만 세는 거거든요. X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얘를 고정시켜주는 분의 원소는 몇 개인지 세는 건데 어, 그렇게 하면 이제 X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힘들고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싶은 학원 정리는 이거 말고 가로 열마다 세는 걸로 셀 수 있다. 그럼 썸메이션의 항 자체가 D4 기준으로는 4개 항만 더해주면 되고 8개 항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올빗의 총 개수를 쉽게 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그걸 위해서 일단 이 등식이 참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를 분의 원소 G로 나눈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세로선 기준으로 개수를 센 게 이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를 합친 이 썸메이션이라면 가로행 기준으로 세는 거는요. 분의 각각의 원소마다 카운팅을 해주는 건데 뭐를 카운팅 해주는 거냐면 픽스 오브 G를 카운팅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로선 기준으로 세는 거고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면 얘를 세는 게 스테빌라이저 세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강성호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요식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표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체커보드 나왔던 네네네네. 이거 아니고요. 그 요 다음이었나? 네. 여기서 네,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아까 저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 지금 오빗이 총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그 오빗 박스 안에 들어있는 체크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게 같을 것이라는 거를 아까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 전체 표의 체크의 개수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모든 스테빌라이저의 개수의 합일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오빗 안에 들어있는 체크의 개수가 모두 똑같다면 여기서 첫 번째 영역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것에는 무조건 군의 원소 개수만큼 체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자동으로 그 군의 크기로 나누면은 오빗의 크기가 나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떨까요? 여기서 약간 이제 비교명한 부분 하나만 확인하면 그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네, 한 그, 묶음 지금 안에 말, 들어있는 칩이 일치 네, 않는다는 거. 그, 강성훈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전체 스테빌라이즈, 그 체크된 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체크 표시를. 예, 네.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는 체크 표시를 다 쓸 수 없다라는 게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게 전부 다 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체 스테빌라이저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써주셨던 그 식이 참인 것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이유에 의해서 그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저도 그게 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그 좀 전에, 전체의 개수를 알지 못한다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시점에서. 개수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좀 전에 이해찬 선생님께서 비자명할 수 있다는 게 혹시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요 한 묶음 안에 들어있는 체크 개수가 항상 분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어, 요 지금 세 묶음으로 쪼개져 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8개씩 들어있잖아요. 네. 예, 그거, 예. 그게 지금 그것만. 여기 이 슬라이드 위에 써 있는 저 식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쵸. 예. 결국 이 식으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오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개수가 어차피 G의 개수의 약수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오비 X의 개수가 분해인 G의 개수의 약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저게 약수가 될 수 있는 이게 어차피 뭐 곱하기 뭐 두 가지 케이스니까 그 약수들 중에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속 이거 8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저기 5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4.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식을 나중에
정확하게 소인수분에 대한 되면 몇 개를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집합 X의 원소가 7개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2 곱하기 2 체커보드에는 이거 말고도 9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 그 군이 되는 7개만 가져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체커보드를 다 표시해 보면은 요 옆에는 4개짜리 오빗 하나, 또 네, 네, 4개짜리 네. 오빗 하나, 하나짜리 오빗 하나, 총 9개가 더 더해질 건데,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빗이 총 6개가 되거든요. 아, 예. 잠깐만, 6개 맞나? 1, 2, 4, 4, 4, 1 맞죠? 6개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 물론 8의 약수는 1, 2, 4, 8이 맞는데 그것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나눠지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 어, 괜찮겠죠?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t를 어, x에서 하나 가져와서 픽스해 놓고 어, 그,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t의 오빗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x의 스티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빗 하나 가져오는데 그 올빗 안에 다른 x들이 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t가 속한 오빗 하나 픽스해서 가져오고 거기 들어있는 각각의 x마다 스테빌라이저를 계산해 볼게요. 그게 이제 아까 그 강선 선생님이 그 보드에서 표현해 주셨던 그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세로의 스테빌라이저 개수들을 세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게 g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직관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수식으로도 진짜 당연한 거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그 정확하게 봐주신 게 요 등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S 오브 X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이제 OX의 G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어, 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 트리키하지만 음, 얘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음, X가 T의 오빗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음. 그죠? 네, 같은 오빗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메이션 된 요 한글이 이거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OT의 개수 곱하기 OT의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직분의 개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등식이 아까 그, 요 표에서 요 각각의 한 오빗에 해당하는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체크 개수가 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8개씩 들어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음,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오빗에서 세로로 센 게 아니고 X 전체에서 세로로 센 그 스티빌라이저의 총 개수. 다시 말하면 그 아까 그 표에서 체크돼 있는 거의 총 개수를 살펴보면요. 얘가 결국
어, 음,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X라는 집합은 5빛들로 이렇게 음, X라는 집합은 여기 약간 X가 이렇게 있으면 X가 5빛으로 이렇게 분할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분할 많이 시켰는데 예를 들어 뭐 5의 X1, 5의 X2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되는 그룹 액션이 주어지면 5빛들로 X가 분할된다. 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X에 들어있는 이제 여기서 집합 X에 들어있는 각각의 X마다 세로로 스티빌라이저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요 바로 위에 그림을 예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X가 5의 X1에서 가져온 것들의 아이고, 스티빌라이저 썸메이션 더하기 X가 5의 X2에 있는 X를 가져와가지고 그 스테빌라이즈 개수 된 거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오빗의 개수만큼 오빗의 개수 오메가라고 하면 오빗의 개수만큼 이 썸메이션들을 쪼개버려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여기 이제 요 위에 그림으로 예시를 든 걸로 보면 여기 이제 뭐 4개 오빗 4개로 x가 분할됐다면 오빗 4개 각각에 대한 썸메이션으로 이렇게 쪼개서 합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그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어, 지금 방금 썼던 식의 좌변은 여기 지금 요 화면상 오른쪽 표시되어 있는 요 값을 생각하는 건데 이 값은 결국 모든 열마다 체크 표시를 세는 건데 이 체크 표시를 세묶음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x들에 대해서 다 더하고 여기 들어있는 x들마다 스테빌라이저 개수 세 가지 더하고 여기 들어있는 스테빌라이저마다 x 그, 그, 각각의 x마다 스테빌라이저를 세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저 여기 몇 개인지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 몇 개인지 모르는 이 개수만큼의 합으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오빗마다 이 항의 합이 이 각각의 이 서메이션의 합이 분의 원소 개수라는 거예요. 분의 원소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각각의 오빗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체크 표시는 분의 개수가 일정하니까 이 등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오빗의 총 개수 오메가라면 이거 곱하기 그룹의 원소 G의 개수.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는 이 오메가라는 이 오빗의 총 개수인데 이 오빗의 총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등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걸 아마 궤도 안정자 전문가 뭐 이렇게 불렀던 오빗 스테빌라이저 무슨 디오렘인가 이름을 붙이는 책도 있었고 따라서 중간 요약으로 홀류스의
총 개수는 뭐가 있냐면 음, 각각의 x마다 x의 스테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를 세가지고 다 더한 것과 똑같다. 라는 등식을 어, 의견 당연해 보이지만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어, 중요한 등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체크 표시되어 있는 그 표를 생각해 볼 때 체크 표시를 세는 거는 세로 기준으로 셀 수도 있지만 가로 기준으로 셀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분의 원수의 개수 이렇게 해줘야 되죠. 얻을 수 있는 등식이 있는데 그 등식은 분의 원소분의 1 곱하기 가로 기준으로 세는 거, 이거 x 오지 이 개수 세는 거가 똑같다라는 게 어,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메인 티오렘. 이게 번사이드 보조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 이게 이 정리가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x의 사이즈가 클 때 이 스티빌라이저의 개수를 세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분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세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집합 X를 7개만 가져와가지고 조금 이제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처음 문제 그대로 2 곱하기 2 체크판을 두 가지 색으로 칠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이 번사이드 렛마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우변을 잘 살펴보면 분의 각각의 원소마다 그 분의 원소가 고정시키는 X의 멤버의 개수를 세고 그걸 다 더해준 다음에 분의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의 원소 중에 항등 변화. 항등 변화는 모든 원소를 고정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X는 음, X는 뭐냐면 여기 이 16가지의 모든 색칠입니다. 이게 X가 이제 3 곱하기 3이면 500가지일 거고 8 곱하기 8이면 엄청 많을 거고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이때 이제 어, 항등 변화는 항등 변환으로 액트 시키면은 모든 원소를 그대로 두니까 그게 그룹 액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6개 나와야 되고요. 16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체크됐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거 볼까요? 90도 회전시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 번사이드 렛마를 쓸 때 이게 용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 그 단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즈가 너무 클 때 몇 개인지 너무 커서 셀 수 없을 때 어떻게 셀 것이냐라는 게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이 분의 원소, 다시 말해서 대칭을 기준으로 세면은 개수를 세기가 용이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로우 기준으로 세보면 90도 회전에 의해 고정되는 게 몇 개인가잖아요. 고정되는 게 몇 개인가를 생각해서 요 밑에 2라고 쓰는 거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2 곱하기 2 체크판을 해놓고 90도 회전에 변하지 않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세기 쉽다고요. 예컨대 1, 4분면 쪽에 색칠을 한다고 쳐보면 1, 4분면은 색칠하든지 색칠 안 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색칠한다고 쳐보면 1, 4분면에 색칠돼 있다면 90도 회전에 의해서 얘가 변하지 않느냐면 반드시 2, 4분면도 색칠돼 있어야 되고 3, 4분면도 색칠돼 있어야 되고 4, 4분면도 색칠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도 회전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은 1, 4분면의
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되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라는 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0도 회전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세 번째 케이스 생각해보면 180도 회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아까 똑같은 요령으로 1사분면에 색칠하든 색칠 안 하든 한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가 색칠되면 반드시 3, 4분면이 색칠되어야만 고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1사분면에 대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대해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네 가지의 고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4. 이런 식으로 8개의 대칭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직접 색칠 안 해봐도 직접 리스트업을 안 해도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 정도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3 정도. 네. 4 곱하기 3은 이제 계산기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예, 그 픽스의 개수를 먼저 다 센 다음에 분의 원소의 개수를 나눔으로써 오빗의 개수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번사이드 포지션입니다. 네, 말씀. 네, 저 혹시 그 예찬 선생님 그 3 곱하기 3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3개를 칠하는 걸로 하나요? 잠시만요. 이거를 있잖아요. 3 곱하기 3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번사이드 보조 정리를 그대로 쓰는 건요. 뭐 그대로 쓴다는 말의 정의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3 곱하기 3 사이즈로 바로 일반화는 색깔의 개수를 안 늘리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개수를 늘리는 거는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도 뭐 5가지 색깔로 색칠할 때 몇 개인지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또 확 어려워지면서 뭐 일반화된 또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3 곱하기 3 사이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흑백 2가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는 16개니까 직접 해볼 수 있는데 3 곱하기 3은 2의 부제곱이니까 512가지를 리스트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거나 이잖아요. 제가 또 조금 그냥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약간 그룹 액션을 했을 때 뭔가 유의미한 대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게 좀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이 이게 그래서 어떨 때 유의미할까라는 게 조금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예시를 아직 많이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가 저 예시가 갖는 의미 같은 게 이제 조금 검색은 저도 해봤었는데 막 이게 기하학에서도 막 되게 쓰인다 하고 막 그런 걸 보긴 봤었는데 그래서 어 이게 뭘까라는 게 조금 되게 이제 또 예시를 보면서 보면 이게 이런 의미도 있었고 막 이런 의미도 그게 근데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영상에서도 되게 그 의미가 뭐 4층 연산만큼이나 이제 뭐 그냥 진짜로 막 이렇게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던데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뭐 제 그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조금 요 예시에서는 어떤 게 대상이 됐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그냥 뭔가 이 격자를 근데 본다라는 것도 좀 상당히 좀 딱 격자로서 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이게 그룹 구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시메트릭한 거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그룹 액션이라는 게 G는 그룹이지만 X가 사실은 그룹일 필요는 없고 그냥 집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약간 그냥 뭔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잘 와닿는 예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세팅 자체가 굉장히 범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수 구조 중에 아주 간단한 대수 구조인 분과 일반적인 집합 X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세팅이 일반적이니까 당연히 아주 범용적으로 뭔가를 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번사이드 보여정리 이 체크판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그룹 액션 중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그러니까 초보적인 그룹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주는 액션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어떤 공간 안에 그 대칭을 이용해서 대칭군을 만들고 그 대칭군이 실제로 그 대칭을 고려하고 있는 그 도형 위에 어떤 작용하는 거를 제가 봤던 요 조합론 책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경우에서 세는 문제 중에 막 어떤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냐, 뭐 정십이면체 같은 거 막 각 면에 한 세 가지 색깔 같은 거 주고 정십이면체 회전해서 똑같은 거는 같은 걸로 쳐라 이렇게 하면 되게 풀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사이드 보여 정리 가지고 세는 걸 생각해 보면 일견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론이 하나 있는 거니까 뭐냐면 이제 정십이면체 가지고 있는 대칭군을 보고 대칭군마다 픽스되는 것들을 보고 해서 차분히 해서 풀 수 있다는 그런 방법론을 주는 게 이제 좀 인상적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예시에서 가져왔던 게 그 오빗이랑 스티빌라이저랑 픽스 이 세 가지 가지고 번셀을 보여주는 게 소개했는데 제가 이 막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런 막 표 그리고 했던 게 당연히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강의 노트에서 본 거거든요. 그 강의 노트에서는 그룹 액션이 주어지면은 자연스러운 5가지 대상이 생긴다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와 2가지를 더 코멘트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더 그룹 액션이 갖는 의미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으나 더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뭐 번사이드 보여정리 이용해서 경우에서 세는 거, 3 곱하기 3 같은 거 우리가 직접 계산해보고 약간 값을 맞춰보면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뭐 그룹 액션 자체에 대한 논의나 막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해서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한 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땡기시는 분들만 각자 계산해서 한번 슬랙에 숫자만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해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들으면서 실제로 저 아까 무슨 테이블 이름 뭐였죠? 그 스테빌라이저 다 체크 네. 표시된. 어, 이거, 네네네. 네. 픽스드 포인트 테이블이구나. 이 테이블을 예. 그리는 코드를 한번 짜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지금 잠깐 좀 이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버벅대고 있긴 한데. 됐다. 어?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아, 이게 크기가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3 x 3만 돼도 중간에 빼먹는 게 있을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D4의 원소 기준으로 센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면 이제 크게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죠.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겠고 이게 정수 계산 곱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항등 변환으로는 당연히 이제 모든 걸 픽스 시켜보고 여기 이제 90도 회전 가지고 픽스 시키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색칠 여부는 아무것도 영향을 안 끼칠 거고 네? 만약에 여기 세모 부분에 색칠하면은 이 세모 부분에 색칠한 거에 의해서 여기가 다 세모로 결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우 수를 세보면 905초 2 곱하기 2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운데 여기 2 곱하기 2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세모가 있었네.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별로 표시면 별 표시에 의해서 별 표시된 것들끼리 다 고정될 거잖아요. 그래서 로우에 의한 픽스 개수는 8 이렇게 셀 수 있다. 이제 8개 계산도 조금 이제 쉽지는 않지만 사실 로우를 하고 나면 로우 세제곱의 개수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약간의 요령을 피우면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승희 선생님 혹시 그 했던 거 잠깐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하고 아니면 오늘 좀 일찍 끝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아직 그 막 일단은 공유를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10분 정도만 끝날 것 같고요. 네네. 잠시만요. 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닌데. 저는 이 그래서 결국 음, 보니까요. 이제 결국 케일리 정리가 말해주는 거는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잠시만요. 이 부분 조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장 넣을게요. 일단은 케일리 정리가 주는 게 그래서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가지고 만든 어, 그 그 그룹에서 그 그룹으로 가는 이제 전단사 함수들의 모임의 부분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예시로 들어서 보자면, 뭐 이제 이거 좀 다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어, 이 지코션트 이제 3G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지코션트 3G로 만든 시메트릭 그룹으로 가는 거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함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0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냥 요런 지금 이제 함수를 하나 뱉어내는 거고요. 이제 1은 이제 이런 함수를 하나 뱉어내는 거고 2는 요런 함수를 하나 뱉어내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이제 그 다이헤드랄 그룹으로 보면 그냥 이게 뭐 이제 뭐 원소들은 각각 0, 1, 2로 그냥 이제 똑같이 적어 이제 헷갈릴까 봐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결국에는 그냥 로테이션 안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한 바퀴 이제 그 60도 그 60도 아니고 그 120도 로테이션 시키는 거고 얘는 240, 그 자리를 두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막 영상 보다 보면 막 이제 이게 막 퍼뮤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뭐 저도 아직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이 그룹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요집합이 어, 이제 얘의 이렇게 부분군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얘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군에 대한 이해로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바이젝션인 함수를 하나 뱉어준다는 걸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더니 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 얘는 지금 0, 1, 2 이런 순서로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갔고, 여기는 두 번째 자리에 뭐 1이 들어갔고, 여기는 세 번째 자리에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거 자리 이동 어떻게 시켜줄 거냐라는 걸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왜 퍼뮤테이션인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뭐 당연히 처음엔 세 개겠고, 얘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 두 개고, 세 번째 자리에, 이게 정확히 이렇게 이거 퍼뮤테이션의 딱 그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 걸 조금 일단은 첫 번째로 느꼈고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 0, 1, 2 막 이제 뭐 1, 2 뭐 0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그러니까 이 원소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걸로 관점이 조금 저는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 저도 아직 막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래서, 어, 어, 네, 일단은 이 정도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정리되면 이거는 슬랙에 따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게 좀 뭔가, 이게 좀,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말이랑 되게 좀, 그래서 뭔가 깊은 좀 연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뭔가 좀 떠오른 생각이, 그걸 저는 이제 다이헤드럴 그룹을 예시로 들어서 좀 봤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로테이션은 로테이션끼리 사이클릭 그룹이 되고 그리고 이 리플렉트 시켜주는 건 리플렉트끼리 사이클 그룹이 되던데 그거 두 개를 합쳐주니까 또 이제 그룹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네. 뭐 딴 거는 아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뭔가 거기서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공유해 주실 분 안 계시면은 그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